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이제 부승찬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아니 선관위 과장급 실무자 30명을 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거냐. 그것도 너무 들어도 끔찍해요. 케이블 타이로 손발 묶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두건을 씌워. 아니 저기 생각나요. 이라크 전쟁 때. 그러니까 두건 씌워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관위 관계자들을 실무자들을 끌고 가서 B1 벙커에 가둬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고문이죠. 고문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조작이라도 해서라도 예. 얻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뭐 HID든 어떤 부대든 특수부대든 간에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게 사실 놀랍고요. 아마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 중에 몇몇은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HID는 사실은 북파하는 그런 간첩 보내는 그런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파공작원. 그 쉽게 말하면 북파공작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 요인 잡는 거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 사람들 잡아서 하는 거는 다른 목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문에서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예. 조작해가지고 언론에 알리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무효야. 선거 네.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윗선에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실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머리가 있다면 네. 뭐 쥐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상급 지휘관들, 네. 뭐 정보사령관이라든지 HID 부대장이라든지 그걸 하려면 이 사람들 자백을 얻어내야 된다. 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전모가 좀 밝혀지면서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예.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이제 작년에 수방사, 특전사, 합참이래 저기 방첩사 이 사람들의 임명 난 게 작년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 네. 11월부터 이미 계엄은 쿠데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정보사 사람들이 처음에 선관위로 갔을 때 그 네.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예. 서버 들어와서. 그래서 서버 카피해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카피해 온 거냐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얘기를 네네네. 했는데, 사실 정보사는 그런 IT 쪽에는 특화되어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노상원이 예. 전 정보사령관이 지시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오냐, 우리 IT 쪽 예. 부대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갔느냐를 이제야 실마리가 맞아요. 조금씩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는 그런 류의 IT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했듯이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예. 정보를 휴민트로 캐는 거고, 예. 이 뭐 사람을 심어둔다든지 아니면 작전을 한다든지 비밀 예.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게 나왔구나. 진짜로 이 사람들 가둬가지고 이 사람들 취조해가지고 정보를 얻거나 예.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했구나. 예. 정말로 글쎄 고문까지 했을까? 뭐 이거는 알 수 없는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부정선거를 조작해서라도 이거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 조현천 그 계엄 문건 때도 예전에 기무사령관이죠. 그렇죠. 전 기무사령관. 그 조현천,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있었던 조현천 마이크 위치를 네. 바꿀까요? 예.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네네네네. 대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현천 계엄 문건 때도 있었던 그 지금 탱크 부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어느 라인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이게 있다. 좀 제가 조금 네. 제가 그 계엄 이런 문건들을 사실 살짝씩은 했었어요. 제가 작전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구성이 돼 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부정선거 밝혀내라고 하면 그 지휘관 급에서 그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령관은 어느 정도 작전, 네. 뭐 대대병력이면 어느 정도 작전, 네. 탁탁탁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야 케이블 타이 하나 준비해가지고 묻고 뭐 부정선거 캐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부대 운영을 할 거고 계획을 짰고, 그럼 저는 곧 이런
작전 계획도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작전 계획 예. 하나하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안 드러나야 될 것들이 계속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맞. 그러니까 저는 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뭐 고문까지 뭐 그거 없었다 하지만 하급 부대 같은 데 가면 그런 작전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보 캐치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이가 지금 직무정지되고 탄핵 가결됐다 끝날 일이 아닌 게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될 거를 우리 선관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은 저는 똑같이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데 그 얘기 조금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학습되고 훈련된 젊은 지휘관들이 시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이거 총 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일종의 항명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다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현장 지휘관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실행을 했더라고 한다면 국회는 진짜 아수라장이 됐고 그 판교에 대기 중이던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기갑여단 제2기갑여단이 탱크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했으면 시위하자라고 해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한 방만 쏴도 그냥 끝나요. 많이 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막 상상하기 싫은데 이게 군중이라는 게 무서운 게 포탄 한 방 날라면 다 도망갑니다. 없어집니다. 사실 간단히 끝내고 아닐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런 어떤 화재, 어떤 폭탄 이런 데서 뭐 막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섭지. 매우 간단해요. 실제로 그 기갑 여단의 전차라든지 이게 올라왔다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직도 계속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그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국회를 점거하는 거하고 선관위를 점거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계엄을 하고 또 뭐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워낙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보고 이게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 계획들이 지금 각 부대나 아니면 전파까지는 안 됐더라도 중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사실 이것까지 이제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대적인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군 숙정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상 충안파와 용연파, 김용현이 아꼈던 육사 출신들, 그 48개, 47개 등등 해서 이건 그 일종의 하나회처럼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이거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 숙정 작업, 그리고 심지어는 전직 군인들, 민간인까지 들어와가지고 노상원. 민간 노상원 한 명이었을까? 여기에 지금 적극적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라를 뒤집을 만큼 군을 다 지금 숙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군에 오래 있었던 뭐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작전법 제가 교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실무 편람 같은 것도 다는 아니지만 법무부 포고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고 손질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상상 속에 그냥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죠.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요. 특히 윗선에 우두머리 윤석열이랑 김용현 정도는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계엄이 된다. 100% 믿었던 것 같아요. 계엄 성공하고 국회만 차단하면 모든 게 끝난다. 기갑부대 전차 2대 3대만 올라오면 끝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군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군중이라는 건 그렇게 약해요. 그렇지. 아니 포탄 하나 떨어지는데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아니 전쟁 아무도 났는데, 없습니다. 전쟁 났는데 다 도망가야지.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그대로 예상했는데 좀 전에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이 그 군인들이 맞아요. 지휘관들이 이것을 막았다고 보는 게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쵸. 그래서 두 분 말씀처럼 끝까지 다 파헤쳐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과거가 상당히 지저분하더만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징역 1년 6월 받고. 원래 같으면 쭉 있어야 될 건데 갑자기 잘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폭행 사건 때문이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그 전만 해도 사실 지휘관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 변하면서
성범죄에서 아주 강하게 네. 군인 등 강간죄 뭐 이런 성립해서 예. 만들어 군형법에 예. 더 가중돼서 처벌하고 예. 지금 뭐 예랑 사건이라든지 등등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럼 아마 제가 판단컨대 어쨌든 이 능력자고 지들이 봤을 때는 남기고 싶었는데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옷을 벗기긴 벗겼는데 네.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뒤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예. 아니까. 예. 아마 저는 뭐 김용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김용현은 맞기는 측근이기 맞긴 예. 한데 저는 대통령 부부라고 봅니다. 아, 노상원과 직접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찾아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이제 않고는 계속 이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가가 건방지게 대령들한테 야 너 장군 달아야지. 그러면 먹어 어떻게 해? 먹으면서. 예.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없지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예비역 저 장성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비역 예비역인데. 장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거라도 그 현역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현역을 컨트롤한 거 아닙니까? 햄버거 사주면서 그러니까 롯데리아. 누군가 이제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농후한 거고 예. 또 지금 이제 저기 정보사령관이나 이쪽이 약간 조직을 장악 못한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정보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정보사령관이나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군을 확실히 이제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주요 포스트에 본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많이 꽂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까지 이게 장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노상원까지 정보사를 좀 통제하고 이런 거를 네. 하기 위해서 노상원까지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노상원 사건은 저도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너무 이 사람은 추잡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군 정보학장에 재임 중인데 국군의 날에 성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1일 날 예. 학생이에요, 학생.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사실상 그러니까 애라고 학생을. 하기는 그러니까 완전 20대 초반 뭐 중반. 교육생, 그 딸 같은 아이인 거잖아요. 부사관 교육생이면 22~23살이면 그러니까 뭐 애라고 하기엔 제가 좀 뭐 너무 나간 것 같고 이 사람 입장에서 애죠. 그러니까요. 이 노상원의 입장에서는 예. 딸뻘이죠, 딸뻘. 그러니까 그런 분 사람을 학생을. 앉혀가지고 막 추행을 하니까 제가 부대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또 앉혀가지고 계속 추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까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간 아, 나쁜 X야.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인간 말종이야. 예, 진짜로. 예. 근데 이런 인간 말종이 계엄을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이 오비가 노상원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지금 있을 걸린 것 건 같다. 노상원이고 그렇지. 드러난 건 햄버거 때문에 걸린 그중에 건. 대령 한 명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드러났는데 예. 저는 좀 전에 말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를 봤잖아요. 네. 거긴 하나회라는 그 지휘계통 그렇죠. 반란 세력이죠. 예.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연대장, 대령, 중령, 대대장, 영관급, 유관급 장교까지 하나회가 쫙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령관 얘기 안 듣고 밑에 단장이나 대대장이 지 맘대로 해버립니다. 네. 이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그냥 포스트에 찍은 거거든요. 너 여기 너 어디야? 총암입니다. 총암고 너 여기 가. 몇 명 안 뒀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까지 다 연결돼 있었으면 이것도 성공할 수 있었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밑에가 없었던 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고 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못했던 게 지들 입장에서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는 그 성관위에 소집된 인원들 중에 점조직으로 모았는데 소령 중령급들 모았는데 거기에 호남 출신은 또 배제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완전히 그 서울을 광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두환 모델을 계속 꿈꾸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그 나라를 정말 농단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호남 사람만 경상도 사람도 저도 경상도지만 아는 사람 많아요. 무슨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뭘로 높게 알고 그럽니까? 아니까 이렇게 여전히 뭐 호남은 야 배제해 이런 그 광주에 있는 뭡니까, 이 국민의힘 사람들.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80년에 5.18 같은 게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행한 거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예. 그 당시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고 거기를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래서 가능했다. 사실은 그거는 광주가 아니라 어디라도 그런 식으로 포위 작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다 방송 다 끊고 신문 다 윤정이 멈추게 예. 하고 그때 막 백지로 나왔어요. 신문이. 맞아요. 그래서 예.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한데 그렇죠. 아직도 옛날 진짜로 그러니까 80년 딱 그때 멈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니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 정확하게. 맨날 그거 유튜브 보면서 진보는 유튜브 안 한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이 유튜브 자기들 것만 보고 남의 건 안 본다고 생각하나?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MBC, KBS 다 유튜브 하는데. 정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유튜버인데 네. 알고리즘 기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저는 사실 다 보거든요. 네. 뭐 정규제 뭐 저것도 볼만해요. 네. 요즘은 거기 열사야.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야, 네. 도대체 이 형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라도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뭐 MBC나 네. 정상적인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윤석열이 제가 마지막에 담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확신에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막 무너져가 한쪽은 무너져 있는 느낌도 들고 뭔가 이상하긴 한데 본인 스스로는 구국의 결단으로 보이는 게 결국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동해가지고 정말 그것만 보고 정말 그것만 믿었던 게 아닌가. 근데 심각하다 진짜. 그러면 무슨 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거 더한 거죠. 그걸 국정 운영했다는 그렇게만 거잖아요. 막 그렇게 국정 운영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상황이 국회가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들 처벌해야 된다. 처벌이 아니라 국회의원 처단하니까 처단해야 처단해야 된다. 내심은 처단인데 처벌로 바꿨나? 뭐 개소리입니까? 아, 나 감짝 놀랐네. 예.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국정 파탄 6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을 포함해서 뭐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최우선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가 막히네. 우리가 이 와중에. 소극적이라고 뭐 헌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권한 대행의 역할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조금 예상됐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그 지난 그 윤석열 때부터 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하고 특히 내란 특검법. 요 특검법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끝까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네. 근데 저는 그건 봐야 되는데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덕수 캐릭터상 쩔쩔 매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도 싫고 저도 싫고 이도 잘 보여야 되고 저도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 비슷하게 같고 네. 나머지 제가 지금 말했던 거 뒷부분 특검법들을 하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총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요. 1대1이다.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두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다. 뭐 이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줄타기. 줄타기. 예, 한덕수가 지금 줄타기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민심에 따르는 게 기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당의 어떤 압박도 자기가 그리고 해왔던 뭐 이런 일관성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부승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가 총리가 원래 자기는 이건 소신대로 반대를 해왔다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고 또 총리실과 이런 주변에서 좀 들리는 얘기는 탄핵 뭐 할 수 있겠냐 이거 가지고 네. 약간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궁지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박준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모든 거를 그러면 앞으로 다 이를테면 권성동의 말처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1월 1일까지 지금 정부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표시해야 되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꼭 꽉 채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진짜. 제가 예. 예상컨대 10월 31일까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딱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통과되는. 그 시간 지나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 측의 노림수는 3월 15일과 4월 18일 두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4월 18일까지만 버텨서 이미선하고 문영배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교체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반격의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리고 혼란은 가중될수록 좋다. 한덕수 탄핵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략적인 부분인데 권성동도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거. 그렇죠. 탄핵 이거 부결되거나 이거 되면 발의한 의원들 무슨 처벌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얘기 들어보면 논리는 1도 없습니다. 사실 이걸로 뭐 논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헌법재판관 뭐 임명하면 안 된다느니 헛소리를 막 계속하고 있는데 네.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절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은 논리를 대고 있기도 하고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쪽하고 정치적 싸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 뭐 지금 HID 얘기도 했지만 엄청난 내란을 저질렀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이름으로서 저는 해야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뭐 자기들은 뭐 얘기를 하지만 그냥 윤석열 편을 드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걸 갖고 토론을 해가지고 뭐 이걸 한다.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봐요. 차라리 잘 됐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이 지금 앉아가지고 권성동이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괜히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당 간판 바꾸고 갑자기 엎드려서 절하고 뭐 울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냥 원래 이 정당의 색깔이 뭔지를 정확하게 권성동이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탄핵을 발의를 했다고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그 국회 권한이잖아요. 탄핵을 하는 거는. 물론 이걸 과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28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논쟁의 대상인데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논리가. 쟤들이 예산 많이 깎고 계속 탄핵하니까 나 계엄할게. 이거랑 얘들 하니까 탄핵하니까 윤석열 탄핵하니까 처벌할게. 처단할게. 이게 뭐 논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권성동이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의 문을 원조 윤핵관 권성동이 열었잖아요. 예, 이 정권의 문과 국민의 힘을 아예 권성동이 닫게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럼 그 생각에 이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실탄이 만발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저격총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저격총으로 누구를 사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젊은 현장 지휘관들이 이건 아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쑥대밭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암담하다라고 판단하니까 거부해서 이게 된 건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오늘 MBC 기자 질문 안 받았어요. 다음. 윤석열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언론사 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을 또 뽑았지 않습니까? 70 이상의 의원이 뽑았고 결과론적으로는 96 정도가 아직 탄핵을 반대했던 상황이에요. 탄핵 반대는 저는 내란을 동조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 박근혜 때랑 달라졌던 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기억나시겠지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박근혜 편을 드는 몇몇, 조원진 몇몇을 상당히 소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릇된 사람인 것처럼 되고 대부분 바른미래당이나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났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면 배수의 진 치면 거의 다 죽어요. 신립장군 배수의 진 쳤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죽여야 된다 결국은. 이건 제가 죽여야 되는 게 총으로 쏴주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배수진을 친 거예요. 옛날에 권성동이
바른정당 있을 때 박근혜 치러 나갈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배수진 친 거 아니에요. 네. 여론을 봐서 움직였잖아요. 네. 그때 배수진 친 사람 아주 소수입니다. 조원진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자유통일당 뭐 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소수인데 지금 다수의 국민의힘 정당이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는 결국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재섭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재섭이 어쨌든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 젊은 쇄신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색깔을 좀 바꿔보겠다 이 정당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김재섭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거를 받을 리가 없고 제일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잖아. 근데 탄핵을 찬성한 김재섭을 비대위원장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아니, 또 그러니까 나는 김재섭 또 쫓아낼 거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정당은 지금 11번이 간판이 예, 권한대행까지 예. 합쳐가지고 11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 짧게 얘기해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원장 예. 거기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다시 권성동 권한대행,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예. 그다음에 주호영이 아니 누구였지?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너무 많아서. 예. 한동훈이 들어오고 그런 네. 다음에 윤재옥 권한대 네. 그런 다시 다음에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다시 다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다시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지금 또 누가 올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당을 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아직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간 보고 넘어가려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 말씀드렸을 때 잘 됐다. 예, 짧게 옛날 역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영국에서도 계엄 프랑스에서는 제대로 된 계엄령이 이제 없었고 사실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좀 계엄령 비슷한 게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계엄령이 남발됐어요. 왜 남발됐냐면은 그 유명한 찰스 1세와 제임스 2세 이게 부자지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계엄령을 남발을 하다가 한 명은 사형당했고요. 청교도 혁명으로 1649년에 그리고 제임스 2세는 명예혁명으로 1688년에 왕위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지금 상황하고 매우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왕권 신수설을 하면서 왕이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야. 어떻게 왕이 자기 맘대로 하냐라고 네. 하니까 왕 의회를 점거해 버립니다. 내전을 일으켜요. 그때 당시 찰스 1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형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1세 잡아가지고 그 크로멜이라는 이제 네. 청구도혁명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이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예. 진짜 그 수준이네. 지금 그거예요. 지금 딱 왕당파가 그거네. 딱 지금 국민의힘 그러네. 지금 내란 세력들이 예, 딱 예, 왕당파고 예. 의회파가 근데 결국은 의회파가 승리를 승리하죠. 해서 이게 영국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예, 거였거든요. 예, 예. 저는 약간 여기서 대자부를 느껴요. 그러네. 그거. 왕당파다. 왕당파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는 정치도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예. 말을 거역을 못해요. 못하잖아. 민주당 예. 쪽은 뭐 단점도 있지만 안 예. 그러거든요. 예.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삿대질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뭐 막. 이 정당의 정체성이 지금 권성동이나 이 사람 중진들로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역사를 보면은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박근혜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박근혜는 권성동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예. 막 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저는 좀 또 우리 역사, 예, 우리 예. 현대사에 봤을 때 이 박근혜가 있었던 한나라당에서 망해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탄핵시키고 예. 박근혜가 다시 등장했을 때 예. 그때랑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떼기 정당 있고 네. 박근혜가 그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아주 지역에 막 들어가서 TK 중심으로 해서 더 세력을 확장했는데 네. 지금도 보면 보수 진영으로만 똘똘 뭉치는 아주 10% 아주 적은 콘크리트 그 사람들한테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가 달라요. 네. 박근혜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대통령 할 수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박정희의 딸이고 보수에는 그 사람이 그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없어요. 사실은 보수도 아니잖아요. 보수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들어갈 때 당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상황이 이랬었잖아. 안 맞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황에 대한 오판을 지금 하고 있고 끝까지 왕을 지키면서 자기 세력들을 유지하면 언젠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단순한 어떤 농간 상황이 아니고 내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정당이 그 내란에 끼어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깊이 관여돼 있고 이 사람들은 내란 동조범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아니 어디서 지금 그 탄핵이 가결되면 가결이란다. 그 인용이 되면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탄핵안이 기각되면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이 권력을 형해화시키면서 윤석열을 지키고 맞아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나 그냥 바지저고리로 앉히면 된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동훈을 찍어내고 나머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재섭이 포섭됐어라고 상징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너희들 다 꿇어.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지 사장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밖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 통합돼 있다라는 거. 우리 다 통합돼 말장난치는 있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그 일종의 근데 김재섭 의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김재섭이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고민도 하고 뭐 이렇게 간도 보고 그러지만은 바보는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어떤 운명이 될지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네. 한동훈을 보고 지금 본인도 정확하게 딴소리 판단할 거 하면 아니에요. 바로 쫓아내. 바로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은 김종인이 했던 방식은 있어요. 정권에 다 달라 나한테. 네. 약간 독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방식도 한동훈이 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안 어쨌든 통했잖아. 최고위원회는 무너뜨렸는데 네. 이거 어쨌든 본인이 다 임명권 이를테면은 그 네. 비대위원들도 다 임명권 주고 뭐 네. 당에 대해서 정권에 달라라고 하면은 안 주겠지. 안 주죠. 전성동이나 절대 중진들이 줄 안 리가 주죠. 그러니까 없죠. 이거는 예. 다 기만 전술이고 김재섭이 받을 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네. 차라리 이 정당의 성격이 예. 왕당파가 정확하게 드러나겠구나 생각이 다 잘 같이 됐는데 그냥. 잘 잘 됐는데, 됐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저 100% 공감합니다. 잘 됐는데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YTN이나 이런 언론들 KBS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그 탄핵 그 시위할 때도 여의도가 있고 광화문이 있었는데 딱 이분할해서 틀어주더라고요.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정치 혐오 아니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언론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저는 대다수 언론을 보거든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권성동이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유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걸리고 네. 그래서 좀 단호해야 되는 단호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 민주당이나 이 정의 세력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광란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 야당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협상이나 협치를 해야 네. 되는데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비상계엄해가지고 쏴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해리리스 대사가 아니 예산안 가지고 계엄했으면 그 미국에는 남한하는 유리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입법과 예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 그럼 미국은 유리창이 남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지난 50년 동안 21번의 셧다운이 있었어요. 네.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럼 21번의 계엄을 해야 돼. 최소 미국은 21번 계엄을 해야 계엄을 돼. 50년 동안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건진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진이 왜 체포됐냐? 앞서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는 이제 그 친윤 검사가 우리도 좀 하고 있어 남부지검장이 이제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중에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계엄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보수 성향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뭐 자기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자 서정욱 사적의 밝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연락 끊겼어. 연락 두절이야? 연락이 안 돼. 예. 서정 변호사.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도 보면은 이게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김건희 처벌 막으려고 개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러 정황들과 뭐 이런 거를 분위기를 썼는데 조선일보 주필이 저 정도 쓴다라는 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자신들도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뭐 자기가 직접 개입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면은 저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처벌, 자기 관련된 거잖아요. 깜빵 가는 것과 관련된 그렇죠. 거라면은 김건희가 부추겼을 가능성은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근데 봐요. 중앙일보 같은 진짜. 데서는 예. 김건희도 모르게 했다. 그리고 김건희가 알았으면 막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거잖아요. 네. 김건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전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당시에 계엄이 터지자마자 바로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역공작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공작이다. 엄플한 예, 거 예, 예, 그렇게 예. 보이고 예.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오늘 조선일보 칼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김건희가 개입을 정말로 안 했을까? V0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그 예.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도, 예. 노상원 포함해서 오비 조직들에게 다 김건희와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 건진법사 조금 저는 달리 봤어요. 네네. 예, 저는 사실은 건진법사를 이렇게 입건하고 하는 목적이 전 휴대전화라고 보거든요. 휴대전화? 네. 건진도 폰이야? 저는 그래 봅니다. 2018년 사건이 뭐 캐비넷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이 말대로 코인 뭐 조사하다가 예. 나왔을 수도 뭐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화기. 지금 명태균 폰도 황금폰이지만 건진도 폰을 갖고 있었고 네. 녹음했을 게 거의 99%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휴대전화를 몇 번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 만약 했다면 검찰이 확보했다면 최근에 계엄이나 이 직전 직후에 관련된 휴대전화일 겁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던 것 중에 네. 날짜를 보고 이제 했는 거 아니냐. 날 받은 거 아니야? 길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12월 3일? 그런 얘기가 좀 시중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뭐 10하고 8 뭐 적고 이게 있어요. 그 미치겠다, 떠나가지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명태균이 그 전에 했다면 네. 명태균이 구속되고 나서는 이런 역할을 건진이나 뭐 천공도 예, 있지만 예. 했지 않을까. 천공 좀 멀어졌다고 하면 그래서 검찰이 전 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명태균발 황금폰이 한쪽에 준비되고 창원지검에서 네. 지금 건진을 잡아서 법사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름이. 그렇죠. 이 법사폰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거 나오는 거의 모든 초점은 김건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김건희를 잡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어. 당장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으로 잡기는 애매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안 했던 거를. 그래서 새로운 걸 잡으려면 뭔가 휴대전화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건진을 잡은 게 아니냐. 검찰이. 검찰이. 그러면 검찰이 이제는 김건희를 정조준하면서 3종 세트 다무 천공 가나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제 도사, 법사 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나 이런 진짜 정권을 본 적이 없어 진짜. 처음이야. 전 세계 이런 정권이 여당은 없어요. 지도 체제가 12번이 바뀌질 않나. 나 뭐 진짜 온갖 무속인데 다 다 튀어나오지 튀어나오지 않나. 않나.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옛날 기사 좀 제목들을 읽어드릴게요. 2022년 8월 4일이니까 정권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요. 지방선거 있고. 네. 제목이 대통령실 건진법사 의혹에 어떤 정보에나 있던 현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뭔가 해먹으려고 한다. 네. 이런 뭐 의혹이나 이런 걸. 그런데 이게 2023년 3월 14일에 건진법사 가족 이권 개입 의혹 대통령실 직접 찾아가 경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JTBC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건진법사가 이권 개입의 의혹이 계속 있다라고 하니까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건진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네.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 전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건진이 명태균만큼 큰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그 공을 인정해 주면은 약간의 이권들 이런 것들을 김건희 측이나 이쪽에서 던져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녹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없는 얘기가 완전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건진을.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명태균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파급력이 아니라 그렇게 다 주렁주렁 연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건진의 역할은 명태균은 그러니까 여론조사까지 했고 조작까지 해가지고 그 공을 매우 그리고 앞단에서도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면은 건진은 아주 투명하게 본인의 이권만 딱딱딱 챙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김건희를 팔아서 했을 것이고 김건희의 약간의 허락이나
아니면은 뭐 용인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네. 어떤 정황이든지 남아 있을 것 같다. 통화가 있을 것이다. 김건희 건지는 다이렉트로 연락이 그렇겠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네트워크 본부장도 했었잖아요. 그때 했었고 캠프에서. 윤석열 어깨 치는 것도 사실은 나왔죠. 나왔었어요. 예. 건방지다 싶었는데 예. 멘토면 칠 수 있죠. 멘티를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건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전 나오지 않을까. 그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봐야 알겠지만 네. 우리 사실은 김준일 평론가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저하고 우리 사석에서 예. 아주 뭐 깜짝 놀랄 일이 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대통령실 그 비서나 행정관 뽑을 때 네. 옆에 누가 관상 보고 옆에서 봐주고 사주 봐주고 뭐 이렇게 뽑는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때는 우리가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했어.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얘기하면 다 그쵸. 감옥 가든지 예. 정말 명예훼손 뭐 이렇게 걸리는데 예.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역할을 건진이나 등등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천공이 나서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고 석 달 안에 뭐 상황이 바뀔 거고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천공의 역할이나 뭐 천공 보고 뭐 천공 무슨 뭐 있잖아요. 자기 저 유튜브. 그거 천공 보고 TV? 뭐 천공 정법 TV, TV. 정법 정법 TV. TV. 뭐 그런 거 보면서 뭐 입장을 정해서 발표한다. 천공이 얘기하면 그 이튿날 뭐 정책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속인들이 실제로 김건희와 어떤 그 연락 관계를 맺으면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이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박근혜도 생각했어요. 당시에. 당시에 탄핵 뭐 전후로 해가지고 예. 하지만은 결국은 검찰은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들깨 같은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제 들깨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얘기했듯이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직도 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를 맞아요. 이제 김건희로 확대를 할지 말지는 네. 더 가는 거 보고 딱 네. 탄핵되는 순간 얼마 안 있어서 김건희 딱 나옵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네. 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부상당한 호랑이나 사자는 하이나처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박살 냅니다. 모든 걸 물어뜯어 죽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권력, 네. 부상당한 권력을 잘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장담컨대 이 건진 법사 사건을 그냥 단순히 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김건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 또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로 가기 위한 길목이다. 그 길목이다. 예. 그래서 그 갑자기 꺼내든 거예요. 예. 그럼 뭐 막 꺼내들 그러면 2018년 거를 해가지고 예. 했다고 보는 게 예. 이제껏 검찰이 살기 위해서. 그럼 검찰도 저거 조직 보호하는 게 1순위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한테 네, 공천받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이제 의혹이긴 한데 명태균이 그 지인하고 얘기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그렇죠. 의원도 2018년에 맞아요. 달성군수 그 맞아요. 후보자한테 예. 뭐 20장, 예. 그러니까 20억으로 20억.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 수사 받아보면 알 텐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는 20억을 줬고 2022년에도 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앞에 그 사람이 돈다발을 들고 현금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 TK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공천을 받기 위해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구나. 사실은 그렇죠. 이게 예. 이건 수사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어.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보수 평론가들이 대구 경북에서는 뭐 과메기만 꽂아도 당선. 근데 진짜 당선돼. 당선돼서 올라와. 이런 걸 내가 하는 저희가 말 중에 하나 네. 김정은이가 가도 돼요. 네? 김정은이가 국민의힘 달고 가도 돼요. 뽑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그 유명한 짤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10년도 전인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이야. 그래요. 그게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이 그랬죠. 예. 1번이 이제 한나라당일 때 네. 새누리당일 때 그때였는데 참 서글프네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제 이번 기회에 어쨌든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은
이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결국은 이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 도대체 이 의원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TK 지역은 한번 다 파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참 이거 옮기기도 그런데 일본에서 인기가 짱이다야 인기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뭐 월간조선 2025년 1월호에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올바른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지러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59만 1,974명입니다. 와. 60만을 향해서 6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0만 캠페인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뉴스토마토 60만 확 넘어버렸죠. 그때 우리 그러니까 특종 역시 근데 뭐 또 그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긴 네. 했는데 또 구독자는 많지만 어. 아주 알짜 팬들만 이제 봐주십니다. 감사드리죠.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우리 박지훈 변호사 저 YTN으로 돌아가라. 아까 막 안 갑니다. 예. 못 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언론 정상화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 이게 내란 세력들이 그 공중파 마이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유튜브에서는 막 내란 선동하고 고성국 배승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정말 좋은 알찬 방송 했습니다. 귤 끝까지 드시고 가시고요. 다 먹었어.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귤 좀 많이 줘. 네, 귤 좀 많이 드리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